서울의 겨울바람이 유독 매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관악구의 한 낡은 고시원, 일평 남짓한 방 안으로 외풍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29살 취준생 강준호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춥다. 준호는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보일러는 주인 아주머니가 정해진 시간에만 아주 잠깐 틀어줄 뿐이었고 그마저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뱃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꼬르륵. 오늘 하루 그가 먹은 것이라고는 아침에 마신 수돗물 2컵과 점심때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남은 샌드위치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춘 액정 위로 은행 앱의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잔액 4,350원.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달 고시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면접장에 갈 버스비와 점심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돈이었습니다. 내일은 실수하면 안 돼.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수험표를 바라봤습니다. 태영그룹 최종 면접.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영그룹이었습니다. 지방사립대 출신의 스펙이라곤 토익 점수와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부인 그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서류 합격이었습니다. 3년의 백수 생활, 수백 번의 탈락 끝에 얻은 마지막 기회. 내일 면접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버틸 힘도 돈도 없었습니다. 집중해야 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외우고 자기소개서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허기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음식 생각이 났습니다. 딱 하나만 먹자. 그래야 내일 힘을 내지. 준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주머니 속 동전을 짤랑거려 봅니다. 편의점 폐기 시간이 가까워진 시각, 운이 좋다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싸게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시원 밖은 세상이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매대 구석에 유통기한이 딱 30분 남은 김밥 한 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1,5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무심한 목소리. 준호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김밥을 품에 안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김밥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이걸 먹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다시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쌓인 전봇대 아래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몇 겹이나 껴입은 한 노인이 쓰러지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 그리고 맨발에 가까운 낡은 슬리퍼. 노인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의식이 혼미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지금 남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배가 고팠고, 나도 추웠고, 나도 당장 내일이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 처절한 신음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다 병원비 한 푼 없이 차가운 방에서 홀로 돌아가셨던 아버지. 준호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 속 김밥을 꽉 쥐었습니다. 이 김밥은 내일의 에너지고 합격을 위한 연료였습니다. 이걸 주면 나는 오늘 밤을 꼬박 굶어야 합니다. 그냥 가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발길은 이미 노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준호는 숨을 참으며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할아버지.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준호를 향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갈라진 목소리. 노인의 시선이 준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았던 김밥을 꺼냈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준호가 김밥을 내밀자 노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낚아채듯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은 포장지를 뜯을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가 대신 포장을 뜯어주자 노인은 허겁지겁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 같았습니다. 목이 메는지 컥컥거리는 노인을 보며 준호는 다시 한번 갈등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내일 버스비로 남겨둔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쓰면 내일 면접장까지 걸어가야 해. 이 눈길을 뚫고 이 시간을 걸어야 한다고. 하지만 준호는 결국 편의점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따뜻한 온장고에 있던 우유 하나를 사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이것도 마시면서 드세요. 노인은 따뜻한 우유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더러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노인이 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노인의 눈빛은 노숙자라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깊고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론 준호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노인이 끼니를 해결했다는 안도감 뿐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준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시원으로 향하는 준호의 등 뒤로 노인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좁은 방으로 돌아온 준호는 물 한 컵으로 허기를 달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뱃속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내일 면접장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막막함이 다시금 그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내일 무사히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낡은 휴대폰 알람 소리가
고요한 고시원 복도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젯밤 김밥 한 줄조차 먹지 못하고 물로 배를 채운 탓에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핑 하고 돌았습니다. 뱃속은 텅 비어 쓰라렸고 손발은 냉골인 방바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준호는 뺨을 세차게 때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어젯밤 노인에게 우유를 사들이는 바람에 남은 돈은 1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버스비 1,500원이 없어서 그는 서울의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면접장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지도 앱을 켜보니 도보로 1시간 40분. 하지만 눈길이라 이 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낡은 구두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밑창이 닳아 종이장처럼 얇아진 구두는 바닥의 냉기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고시원 현관을 나서자마자 세상은 온통 하얀 설국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칼바람만이 윙윙거리며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첫걸음을 떼자마자 차가운 눈이 발목을 덮쳤습니다. 얇은 정장 바지는 금세 젖어 들어갔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후, 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30분쯤 걷자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 발이 아닌 남의 발을 끌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 안의 승객들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을 맞으며 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 별세개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단돈 1,500원. 그 작은 돈이 없어 이 생고생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속눈썹까지 얼어붙을 날씨였습니다. 마침내 태영그룹의 거대한 사옥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통유리 빌딩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쇼윈도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졌고 바지 밑단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는 젖어서 축축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이 꼴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여기까지 걸어온 이 시간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준호에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말끔한 명품 정장에 광나는 구두를 신은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흙투성이 구두를 신은 준호는 마치 백조무리에 낀 미운 오리 새끼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코를 찡그리며 그를 힐끔거렸습니다. 땀 냄새와 젖은 옷 냄새가 나는 듯해 준호는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3조 면접자들 입장하세요. 안내 멘트에 따라 들어간 면접장.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매의 눈으로 지원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인사팀장의 시선이 준호의 젖은 바지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강준호 지원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준호입니다. 준호는 목이 터져라 복식 호흡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인사팀장의 비소였습니다.
그는 펜을 까딱거리며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목소리만 크면 다인 줄 아나 보네.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군요.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꼴 좀 보세요. 어디 진흙탕에서 구르다 왔어요? 옆에 있던 다른 면접관들도 킬킬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폭설로 인해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요? 게으른 사람들은 늘 핑계부터 대죠. 남들은 다 멀쩡하게 왔는데 본인만 흙투성이다? 이건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인사팀장은 준호의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탁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면접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스펙을 볼까요? 지방사립대, 토익 점수 하나 달랑 있고, 어학 연수도 없고, 인턴 경험도 없고, 요즘 대학생들 기본으로 하는 공모전 수상 경력 하나 없네요.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방구석에서 놀았나요? 모멸감이 치밀어 올라 주먹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현장에서 배운 끈기와 성실함으로 됐고요. 성실한 건 알바할 때나 쓰시고요. 우리 태영그룹은 끈기 있는 알바생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원합니다. 나가보세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조차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다운 질문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옷이 더럽다는 이유로 그의 29년 인생이 단 3분 만에 난도질 당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 숲, 꽉 막힌 도로, 위에 비싼 차들. 저 거대한 세상 속에 자신이 발 디딜 틈은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오늘 저녁은 또 굶어야겠구나.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려던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 엘리베이터에서 띵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사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으며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같은 시각 태영그룹 최상층 회장실. 박민석 사장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누르며 집무실 창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만 하루째였습니다. 그룹의 창업주이자 정신적 지주인 박태수 명예회장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된 후로 가끔 깜빡하긴 했어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사라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아직입니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직이라니. 경찰서, 병원, 찜질방 다 뒤져본 거야? 서울 시내 CCTV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라고 했잖아. 이 엄동설 안에 팔순 노인이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으면 어쩔 뻔했냐고. 박 사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관악구 골목길 CCTV에 잡힌 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골목이 너무 좁고 어두워서 관악구?
아버지가 거길 왜 가신 거야? 옛날에 사시던 달동네가 생각나서 가신 건가? 박 사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버지가 잘못되시기라도 한다면 그룹의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평생을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갈 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박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태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맞춤 정장 대신 어디서 주워 입은 듯한 냄새나는 손바지를 입고 있었고 낡은 깔깔이 점퍼를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못 씻어 꼬질꼬질했고 백발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회장님, 세상에,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비서진들이 기겁하며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헝클어진 외모와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물, 따뜻한 물 좀 다오. 박 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바지가 소파를 더럽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꿀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박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다 살아났어. 정신이 깜빡해서 길을 잃었는데 눈은 오지, 배는 고프지. 지갑도 핸드폰도 없어서 꼼짝없이 그 골목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박 사장은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다. 사람을 찾아야 해. 사람이라니요? 누구를요? 아버지를 납치라도 했던 겁니까? 아니, 납치가 아니라 은인이다. 어젯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다 죽어가던 나를 살려준 청년이야.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들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지나갔어. 발로 차고 비키라고 욕을 하더구나. 내가 태영그룹 회장인 걸 알았으면 그랬겠냐마는. 그게 진짜 세상 인심이더구나. 그런데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만이 멈춰섰어. 행색을 보아하니 그 청년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였어. 배가 고픈지 손을 덜덜 떨더구나. 그런데 자기 품속에 소중하게 안고 있던 김밥 한 줄을 나한테 내주었어. 300원짜리 자판기 우유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까지 사서 내 손에 쥐어주더구나. 박 회장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우유를 사면서 청년이 무심코 흘리고 간 젖어서 잉크가 번진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그 청년 당장 찾아내.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카드 번호 일부와 승인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카드사 협조구에서 당장 신원 파악해. 10분 후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시간에 해당 편의점에서 결제한 카드의 명의자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 그룹 신입사원 공채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면접?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면접 진행 중인가? 네, 지금 3조 면접이 막 끝났을 시간입니다. 당장 안내해. 내 은인이 우리 회사에 와 있다고. 당장 만나러 가야겠다. 아버지, 옷이라도 갈아입으시고 가시죠. 직원들이 봅니다. 박 사장이 말렸지만 박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은인을 만나는데 껍데기가 무슨 상관이야. 이 냄새나는 옷이야말로 그 청년의 진심을 증명하는 훈장이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뒤를 따랐고 박 회장은 낡은 슬리퍼를 끄며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탁, 탁, 탁 지팡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80세 노회장의 심장이 40년 전 맨손으로 회사를 세울 때보다 더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 면접 대기실 복도. 준호는 짐을 챙겨 막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참이었습니다. 떨어질 게 뻔한데 미련 갖지 말자. 노가다라도 다시 알아봐야지. 준호가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거기 젊은이. 복도 끝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과 임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행색에 냄새나는 손바지, 헝클어진 백발. 어젯밤 골목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왜 여기에?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젯밤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영그룹의 사장과 임원들이 그 노인 뒤를 쩔쩔매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직원들이 양옆으로 갈라졌고 노인은 정확히 준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낡은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묘한 위압감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사이 노인은 준호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털썩? 노인이 지팡이를 놓고 준호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준호가 기겁하며 할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노인은 준호의 흙 묻은 바짓단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네. 어젯밤 그 김밥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야. 춥고 배고파서 정신을 놓아가던 그때 자네가 내민 그 따뜻한 우유가 내 생명을 구했어. 노인의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들 나를 피하는데 자네만이 내 손을 잡아주었어. 자네도 배가 고파 보이던데 그 귀한 밥을 나에게 주다니.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민석 사장도 비서실장도 지나가던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면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인사팀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지금 면접 중인. 헉! 인사팀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가 방금 공사판에서 굴러먹다 온 놈 취급했던 지원자 앞에 회사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박태수 명예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예회장님, 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그는 눈물이 가득했던 눈을 닦아내고 고개를 돌려 인사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에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창업주의 호랑이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 팀장.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자네 방금 이 청년에게 뭐라고 했나? 네. 저는. 그게. 인사팀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스펙이 없다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네. 복도 끝에서도 자네의 그 오만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 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에 임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젯밤 자기가 굶으면서까지 생면부지의 노인에게 마지막 남은 밥을 내어준 사람이야.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나에게 우유를 사주느라 차비가 없어서 이 눈길을 이 시간이나 걸어왔단 말일세. 박 회장의 호통 소리가 면접장을 압도했습니다. 약한 사람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자네가 배운 기본인가? 그렇다면 그 기본, 내가 오늘부로 고쳐주지. 인사팀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준호의 흙 묻은 낡은 구두를, 찢어진 바지 밑단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듯 쳐다보았습니다. 이 흙투성이 구두, 나 때문에 걷느라 이렇게 된 거지? 이 젖은 바지, 나에게 우유를 사주느라. 박 회장이 준호의 얼어붙은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에 준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안도감,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젊은이,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의 이 더러워진 구두가 광나게 닦은 저들의 구두보다 100배는 더 아름답네. 자네야말로 우리 회사가 찾던 진짜 품격일세. 상황은 태풍이 휩쓸고 간 듯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박태수 명예회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추상 같은 엄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팀장을 비롯해 오늘 면접관들, 전원징계위원회의 회부에 사람의 됨됨이를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회사의 인재를 뽑나? 당장 짐 싸서 나가.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인사팀장은 경호원들에게 양쪽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속으로 환호를 질렀습니다. 박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회장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해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1등급 한우 갈비탕, 정갈한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어서 들게. 어제 자네가 내게 베푼 그 김밥 만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지만 내 정성이라 생각하고 많이 먹게. 박 회장이 직접 수저를 쥐어주며 고기를 집어 준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주렸지만 밥보다 눈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랬을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춥게 돌아가셨거든요. 어젯밤 할아버지가 꼭 저희 아버지 같아서. 준호가 울먹이며 말하자 박 회장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자네의 그 효심과 착한 마음씨가 나를 살리고 또 자네를 살린 걸세. 나는 어제 치매 기운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면서 세상을 원망했었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도 수천억의 돈도 추위와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 다들 나를 벌레 보듯 피했어. 그런데 자네를 만나고 깨달았지.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자네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그날 오후 태영그룹 홈페이지와 사내 게시판에는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단 한 명의 이름이 가장 위에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석 합격 강준호.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준호를 회장 직속 비서실의 기획팀으로 발령냈습니다. 학벌도 스펙도 배경도 아닌 오직 인성 하나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핵심 부서에 입성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1년 후 서울의 한 공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준호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번듯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초라한 취준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김밥과 따뜻한 우유를 잔뜩 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공원 구석,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김밥을 나눠드리자 노인들이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태영그룹 강 대리님 또 왔네. 매번 고마워서 어째.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태수 명예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아들 박 사장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이냐? 저게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다. 머리 좋은 놈은 널렸지만 가슴 따뜻한 놈은 귀해.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았어. 퇴근길, 준호는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 자신의 명함과 빨간 카네이션을 올려두었습니다. 태영그룹 비서실 대리 강준호.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두 분처럼 따뜻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았더니 정말 복이 오네요. 사진 속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대견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편의점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으로 가는 길에 지난날의 자신처럼 배고프고 추운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작은 선행이 가장 높은 곳까지 닿아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도 언젠가 반드시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강준호들을 응원합니다.